1월호 지금 뭐 마침 제가 녹음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에 에이펙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그런 행사가 경주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죠? 음, 옆에 있는 요번에 단연 큰 이슈가 됐던 신라 왕관, 음, 참 멋있죠. 그죠? 그리고 저기 밑에 달려 있는 여러 개의 왕관이 출토가 됐었는데, 저 밑에 달려 있던 저 술이라 그러나, 이게 밑으로 내려오는 저 장식은 귀걸이로도 활용이 되고 있죠. 어, 뭐 신라 시대니까 한 최소한 4,000년 전 이상 이 왕관을 만들었다는 건 단순히 금을 세공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재련 기술이 있었다. 우리 대한민국은 4,000년 전에 뭐 이런 청동기 생산, 뭐, 그리고 저 왕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장식을 달면 저게 24K는 무르기 때문에 이렇게 처지게 돼 있죠. 근데 안 처지고 저 모양을 저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분명히 당금질, 칼을 만드는 그런 당금질 기술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속의 재련과 어떤 그 당금질, 가공 기술이 상당한, 그때 당시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신라 시대가. 신라 시대에도 상당히 수준이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저기 매끈하게 저 고리 반지 같이 만들어 놓는 매끈한 고리들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게 지금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4천 년 전에 만들었다고 생각하기에는 믿기 힘들 정도. 그 정도의 기술이고 아주 훌륭한 기술,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기술이고, 또 저희 시족께서 박혁것의 박씨들은 대부분, 한국에 사는 박씨들은 대부분 박혁거세 님이 아마 시조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신라에서, 경주 신라에서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뜻깊고, 어 솔직히 좀 저는 좀 안 될 줄 알았는데, 그죠? 다른 데서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경주에서 하게 됐고,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박물관은 정부에서 에펙 때문에 준비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 경주에 유물이 많이 있어서 제대로 된 박물관이 하나 없어서 가지고, 박물관 좀 제대로 된 박물관 하나 짓자 이래 가지고 시작한 걸로 아는데, 그죠? 정부 지원 없이 민간 박물관인 걸로 압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 에펙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은 박물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럴 때 이제 어 굉장히 써먹을 수 있어서 오늘 다행이네요. 그죠? 그 박물관이 짓는 걸로 결정이 나고 에이펙을 신청한 걸로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음. 아무튼 그리고 너무 초반에 미국 대통령한테 오바를 하니까, 이게 정상 회의가 아니면 상관없는데, 그죠? 그냥 개인적인 방문이면 상관없는데, 또 다른 또 국가 원수들이 좀 섭섭해하지 않나. 좀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외교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한쪽으로 몰빵을 한 게 아닌가. 물론 요즘 최근에 뭐 관세 협상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너무 좀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랑 뭐 친밀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좀 섭섭해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거에 좀 밸런스를 맞추는 거에 좀 실패하지 않았나. 그죠? 저렇게 멋진 왕관을 주고 훈장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왔는데 좀 보면 섭섭하지 않을까, 그죠? 제가 보기에는 많이 섭섭하실 것 같은데, 정부에서 따로 뭔가 좀 기념품 같은 걸 챙겨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음,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해서 어떤 아쉬운 점, 음, 제가 보는 에이펙 정상회담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서울에서 한번 했고, 서울에서 그때는 뭔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뭐 에이펙을 한다 그래가지고 뭐지 이랬는데, 일종의 뭐 개모임 같은 거죠. 주기적으로 한 번씩 모여가지고 현안들 문제하고, 또 뭐 만약에 뭐 파리 협정 같은 그런 거 발표도 하고, 만약에 뭐 트러블이 있으면 만나서 대화도 좀 하고,
그죠? 뭐 그런 거죠. 그죠? 좋죠. 주기적으로 만나서 대화로 해결하면 좋죠. 근데 국가 간에 서로 간에 뭐 발전도 있고, 그렇게 하면 좋죠. 그죠? 아무튼 뭐 좋은 취지에서, 얼마든지 좋은 외교 무대, 좋은 외교 무대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 뭐 가장 좋을 거고, 그리고 또 정상들끼리 만나서 어떤 오해가 있거나 뭐 현안에 어떤 트러블이 있거나 그러면 만나서도 대화를 해서 서로 뭐 너무 이렇게 소모적으로 가기보다는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는 것도 또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각 나라를 방문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어떤 발전 상황 뭐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서로 이렇게 뭐 문화 교류도 좀 하고, 그죠? 또 그게 외교 아니겠습니까? 그 외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외교가 힘들다는 거예요. 많이 다 만나야 되고, 또 비행기 타고 또 다른 그 나라 또 가봐야 되고, 또 서로 미리 이렇게 좀 친해놔야 되고, 또 문화교류도 해요. 뭐 콘서트 같은 것도 가끔 가서 해줘야 되고, 뭐 초청을 한다면. 그래서 외교가 힘들다는 거예요. 미리 친해놔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음, 그죠? 큰 트러블이 생겼을 때 같다 하더라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외교가 힘든 거예요. 그죠? 많이 우리가 뭐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그쪽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인간관계 사회생활 할 때도 친구들끼리 자주 만나는 친구가 뭐 부탁을 하면 아무래도 잘 들어주는 성향이 있죠. 경향이 있죠. 연락 한참 안 하다가 갑자기 만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주 만나고 오고 가고 교류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보다 이렇게 좀 친해진다 그러죠. 그죠? 아무튼 에이펙 회의 뭐 요번에 또 대규모 CEO 행사도 있고 뭐 어제 또 저는 그 삼성의 이재용 씨가 그렇게 나와서 PT 같이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삼성의 어떤 리더로서 활약을 했지만 그렇게 나와서 하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좋죠. 리더면 리더답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렇게 보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봐요. 그렇게 전면에는 물론 그게 득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독이 되겠죠. 그죠? 잘못하면 독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전면에 나와서 한다는 거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죠? 그 젠슨왕 같은 사람들은 자주 하니까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콘서트 하듯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좀 더 어떤 뭐랄까 재벌의 폐쇄성보다는 좀 더 대중에게 좀 더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어떤 삼성 제품의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죠?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요번에 뭐 경제 협력도 경제 뭐 CEO들도 만나서 뭐 대화를 하고 한다고 하니까 좋은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삼성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걸로 봤을 때는 뭐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튼 에이펙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리에 뭐 며칠 안 남았지만 제가 녹음하는 시점에는 뭐 하루 이틀 정도면 끝날 것 같긴 한데 올림픽이 아니니까요, 그죠? 그냥 만나서 회의하는 거니까. CEO 회의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 그죠? 어쨌든 그 성공리에 안전하게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국익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 어떤 도움이 되게끔,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 좋은 성과, 좋은 성과 있었으면 합니다. 국정자원 전상망 화재 사건. 요게 한 달 정도 됐죠. 지금 에이펙에 묻혔지만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전산망 담당 공무원이 왜 투신 사망을 했을까요? 그죠? 음, 보통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께서 퇴임을 하실 때
보통 저 전산 서버를 막 가지고 가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파기하고. 저건 어떤 저 안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국정 운영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죠? 하여튼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뭐 기록 같은데, 역사서 같은 그런 기록을 해놓은 것 같은데, 뉴스에 지금 보도되기로는 문재인 정권 그 하드만 다 타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글쎄요. 왜 백업을 안 했을까요? 그죠? 원래 그 데이터는 세 개로 백업을 해놨죠. 근데 백업을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돈이 세 배로 들겠죠. 세 배로 백업하니까. 그래도 세 개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두 개 정도는 백업을 해놨어야 되지 않나. 데이터가 손상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가끔 그 핵폭탄 같은 충격이,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핵폭탄 같은 충격이 가끔 있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핵폭탄이면 EMP 효과가 있어서 데이터가 지워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다른 곳에 백업을 해놔야 되고, 그리고 자주 열어보는 데는 이런 건물에 있으면 좋겠지만 자주 열어보지 않는 데는 어디 저기 벙커 같은 데다 넣어놓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 데이터 백업이 하나 있었어야 되지 않나. 요즘 뭐 하드 HDD 용량이 뭐 30테라도 있고, 뭐 40테라, 80테라, 뭐 하여튼 뭐 요즘 HDD 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충분히 지금 저 시대 때 HDD 그 하드디스크 용량에 비하면 지금 몇백은 늘었기 때문에 아마 사이즈가 절반 정도로 줄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하드를 백업해 가지고 어떤 밀폐된 상자, 알루미늄 케이스 상자 안에 넣어서 벙커 같은 데 넣어 놓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드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혹시 문제 있으면, 이렇게 화재 사건이 있으면 하드만 같이 카피해 가지고 갖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뭐 그렇게 하도 바이러스, 예전부터 컴퓨터 바이러스 많이 먹어 가지고 그렇게 저도 백업을 그렇게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2중 3중에 그런 백업을 해 놔야 되지 않나, 국가 기록물이면. 그죠? 음. 그게 또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게, 또 냉장고를 놓고 녹화를 하고 있었다고. 그죠?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를 하고 있었다. 그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됐었죠. 그죠? 왜냐면 그런 일로 굉장히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박근혜 정권 때부터 세월호 때 뭐 했냐, 뭐 그런 얘기로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었고, 탄핵도 시켰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 좀 그렇게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이 국정을 한다는 게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예전에 그 유명한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을 때, 그 어린이 그 뭐지? 유치원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보고받고 잠깐 이렇게 약간 멍 때리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듣고 멍 때리다가 갔다는, 한참 있다 갔다는, 그죠? 자기도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 뉴욕의 그 대표적인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에 테러를 당했다는데, 와, 저 같으면 그냥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데. 그죠? 물론 그 건물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테러를 당했으면 진짜 그 미국의 어떤 상징물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랜드마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엄청난 테러를 당해서 와라장창 무너졌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그죠? 사람이 그런 소리 들으면 한동안 멍 때리지 않을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죠? 머리가 순간적으로 막 돌아가겠죠. 그죠? 그죠? 음. 그럴 때 이제 대통령급의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천재냐 아니냐, 리더냐 아니냐. 천재들은 그럴 때쯤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을 하겠죠. 그죠? 음. 만약에 뭐 전면전이냐, 그냥 일종의 테러, 한 번의 일시적 테러냐, 전면전이냐,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했을 테고. 아무튼 이런 안 좋은 사건이 있었다. 그럼 안 좋은 사건이 있을 때 이게 뭐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하드를 교체하는데 전원을 안 내,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근데 지금은 뉴스에서 싹 사라지긴, 에이펙 때문에 사라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어떤 그런 의혹들을 뭐 이렇게 깨끗하게
지금 또 뉴스에 안 나오고 있죠, 그죠? 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 어떤 시설물의 보안이라든지, 그죠? 그런 뭐 이런 화재 진압 자동 시스템이라든지,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냉장고를 뭐 취지는 알겠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거기 나온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케이푸드 홍보하신다고 그죠? 동치미는 어느 나라 김치입니까? 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죠? 지금 에이펙 기간이랑 또 시진핑 중국 주석이 들으면 또 기분 안 좋아 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치미는 한국 음식입니다. 민주당식 자주국방. 22개월 방위병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가 밝힌 추가 복무 이유. 이분이 좀 특이해요, 그죠? 뭐 군대 기록이 없다고 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방위병 때는 22개월을 하셨나 보죠. 원래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요, 그죠? 방위는 원래 18개월을 방위가 보통 그렇게 복무를 했었는데, 음, 추가 복무를 했다. 원래는 1년 8개월인데 뭐 추가 복무를 했는데 뭐 자원봉사를 또 뭐 했는데 뭐 그게 복무에 안 들어간다 하여튼 좀 복잡해요. 어, 군 관련 그 기록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기사를 봤는데. 그래도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출신은 처음에는 공익근무요원이라 그랬는데, 공익이라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그래도 방위병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인데, 그죠? 음, 이 사람이 연역을 이렇게 조사를 좀 나무위키 봤더니, 그 민주당에서 뭐 국회의원하고 뭐 많이 하셨더군요. 그 민주당의 그 유명한 그 사성 장군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중에. 근데 그런 분을 내버려 두고 왜 이런 분을 국방부 이 중책인 국방부 장관에 왜 앉혀놨는지 좀 왜 그랬을까요? 그죠? 음, 어, 군대에서 최근에 뭐 그 사건이 있었죠. 제가 저번 달에 이야기했던 뭐 차에서 총기가 발사해가지고 해병대 병장이 죽은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의 정동영 그 민주당 의원이 군대에서 사격 훈련 그런 일 때문에 군대에서 사격 훈련 하지 말자 뭐 이런 발언을 했다네요. 음. 제가 굉장히 큰 대규모의 그런 실탄 사고가 있었던 거는 저도 했던 그 전방부대 가면 그 실사격 훈련장이 있어요. 군대 최전방 가면 거기서 그 박격포탄이 잘못 날아가지고 그 총알 이렇게 분배하는 거기로 박격포탄이 날아가가지고 총알이 그 폭발을 했다는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제가 아는 굉장히 대규모 사격 사고였고 그때도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사격 훈련하지 말자. 그런 대형 사고가 있었지만 그때도 국회의원이었을걸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 안 했고 그 뭐지 또 그 왜 총기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전방부대 벙커에서 그 한 명이 소대 전원 죽였던 그 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죠? 음, 사격 훈련을 더 해야죠. 더 해야죠. 더 많이 해야죠. 그죠? 권총 사격도 해야 되고 저럴수록 실탄 사격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실탄 사격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안 한다고 그렇게 요즘 입총하죠. 탕탕탕탕 그걸 하고 앉아 있죠. 실사격은 진짜로 훨씬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어, 사격 훈련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실전과 같은 훈련 더 많이 해야 돼요. 그죠? 사병들도 마찬가지. 하사관들은 그 뭐지? 사병들은 총알이 피해갑니까? 전쟁 나면요. 제일 먼저 죽는 게 사병들 먼저 죽죠. 도쿄가 포라는 건 사병들인데 하사관은 뒤에 있잖아요. 장교들은 뒤에 있잖아. 제일 먼저 죽는 게 병사예요. 너네가 훈련을 게을리 하면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죽는 게 너가 제일 먼저 죽어요. 음. 그리고 이 밑에 영상 제가 유튜브 보다가 기가 차서 올렸는데 현재 그 4개월 이제 4개월 차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지 4개월 정도 됐는데 군 지휘관의 75%가 공석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국방부 장관은 방위병 출신이고 군 지휘관의 75%는 지금 대리 뭐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아직 임명이 안 돼 가지고 그 밑에 서열이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입니까? 음, 이 여기에 지금 이 영상이 사실이면 한국은 지금 완전 무장 해제 상태예요, 그죠? 어, 군이 돌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합니다, 그죠? 아무튼 이거는 자주 국방이 아니라 베트남으로 가는 그런 것 같고, 이거 정말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에 이건 정말 그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 군이 어떻게 돌아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집에 있으면. 그거는 정부만, 전체적인 건 정부만 알 테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군을 운영하고 있다는 건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군 지휘관 인사부터, 단행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화 화차. 2012년 일본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고 합니다. 줄거리는 대충 결혼을 앞두고 사라진 약혼녀의 행적을 쫓는 남자가 그녀의 충격적인 실체를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미는 불교 용어로 지옥으로 가는 불스레, 악행을 저지른 망자를 태우고 지옥으로 향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불화자겠죠, 그죠? 음, 저도 예전에 이걸 비디오로 봤나? 하여튼 이 영화를 본 적은 있는데, 어, 그러니까 저 김민희 씨가, 어, 실종이 돼가지고, 이제 이성균 씨가 김민희 씨의 어떤 이렇게 행적을 조사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김민희가 아니었던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 김민희 씨가 다른 사람의 신분을 위장을 해서, 그 사람, 그러니까 김민희 씨는 B 씨인데, A 씨인 것처럼 행동을 했던 거죠. 음. 그리고 이성균 씨한테는 자기는 B 씨인데 A 씨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다녔던 거죠. 그죠?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주민등록증도 있어야 되고 뭐 그 가서 이제 동사무소 가서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뽀록이 그 정체가 탄로날 수 있죠. 그죠? 음. 아무튼 마침 또 이성균 씨 안 좋은 일로 또 안 좋게 돌아가셨던 마침 또 이성균 씨가 여기 또 출연을 하셨네요. 그죠? 음, 그리고 또 안나라는 영화가 있죠. 안나는 어떤 영화에 이건 드라마인데 넷플릭스 드라마일 겁니다. 아마. 안나는 어떤 내용이냐면 어, 그 리플리 증후군 같은 거죠. 즉 안나가 어떤 하여튼 그 가정관리사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이제 재벌집 딸을 보면서 이제 그 딸과 같이 이렇게 동화가 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이런 건 많죠.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따 다음에 이야기할 신정아 씨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음, 음. 신정아라는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신정아 씨 스캔들이 있어요. 그 얘기랑 굉장히 흡사하죠. 그 그림 큐레이터라 그러죠. 그림 설명해주는 그 직업도 비슷하고. 음. 하여튼 요 화차와 비슷한 내용의 드라마는 안나라는 이런 수지 씨가 나왔던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어, 두 작품을 한번 보시면 뭐 재밌지 않을까, 그죠? 음. 노무현 정권 신정아 사건. 아까 이야기했던 이분이 어떻게 들통이 났냐 하면
어 광주 비엔날레였어요. 광주 비엔날레 책임자로 이제 신정아 씨가 총책임자로 하게 됐는데, 광주 비엔날레 정도 되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계의 어떤 유명하신 분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정아 씨가 이게 누구냐? 이뭐 경력도 없고 이게 뭐 하는 사람이냐?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뉴스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 가지고 뭐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 청와대 행정관하고 뭐 사귀는 사이고, 실제로 큐레이터 뭐 그 유학 갔다 왔고 뭐 이력서가 다 허위고, 뭐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죠. 음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검색만 해 봐도 다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어 이게 그 안나 드라마 안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이제 그림 설명해 주고, 이 사람도 이제 신장아 씨도 그 직업이 이제 약간 큐레이터 같은 그런 직업이었고. 음 근데 묘하게 어떤 사건이랑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묘하게 최근에 굉장히 핫한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들과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 항상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항상 이런 스캔들, 대형 스캔들이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에는 안희정 씨가 그랬었고, 안희정 씨 사건, 오거돈 씨 사건, 박원순 씨, 박원순 서울시장 그런 사건이 있었었고, 노무현 정권의 신정아 씨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요번에 또 하나 터졌네요. 그죠?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결론이 난 게 아니라서 지금 뭐 정확하게 뭐 어떤 상황인지는 저도 잘, 뉴스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확신이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뭐 어쨌든 스캔들이, 최근에 보도된 스캔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무튼 굉장히 오래된 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죠? 궁금하신 분들은 신정아 사건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이렇게 자료 같은 것들이 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라서. 지금 여기 보면 사진이 있죠. 이렇게 뭔가 원피스 입은 듯한 사진. 원래는 저게 이제 그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음, 뭐 꼬리 자르기인지 정말 청와대 행정관이랑 사귀었는지. 뭐 이때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런 게 없었어요. 이때는 애인 찬스밖에 없었나 봐요. 그죠? 하여튼 계속 이런 게 있었어요. 자꾸 TV에서 자꾸 노무현 대통령이 막 훌륭하다. 솔직히 전 제가 최악으로 꼽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음. 솔직히 이렇게 당선된 과정도 쭉 보면 자기가 한 건 없어요. 다 이렇게 다른 사람 걸 빼앗아서 자기가 했죠. 그 몇 년도죠? 그때도 2002년 최고 인기를 누렸던 정몽준 그 축구협회 회장 그 출마를 했을 때, 그거 단일화 해가지고 자기가 그 인기에 힘입어 당선된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노무현 정권을 쭉 이렇게 보면 자기 스스로 뭔가 해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뭐라 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후속 조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쌀이 없으면,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쌀이 나올 거 아니에요. 쌀이 없으면 그냥 굶어라 뭐 이런 주의예요. 어, 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 그 기업들이 뭔가 한 거는 뭐 정부에서 뭐 얼마나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기업들은 자기가 살려고 어떤 식으로든 발버둥을 치게 돼 있죠.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기업들이 뭔가 하면 다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성향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독도 문제도 하나 해결 못했고, 그리고 김대중 정권 때 그 중간 수역에 독도 넣은 것 때문에 지금도 골치 아프잖아요.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해결도 못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파병해달라 그러니까 반미를 외치던 사람이 미국에서 파병해달라 그러니까 파병 그냥 해줘버리고, 음. 그럼 뭐 거부를 하든가, 그죠? 거부를 하든지, 자기가 소신이 있으면.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재명 정권하고도 비슷하죠. 막 반미를 외쳐서 지휘하던, 그런 반미를 외쳐서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오니까 왕관 갖다 바치고 그러잖아요. 저런 모습이 소신이 없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보기에는 "니까짓 게 어쩔 거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저희 아버지가 틀니를 쓰고 계신데 그래 가지고 이게 틀니가 비싼데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고 검색을 해 보니까 틀니하고 임플란트 1 개, 2 개하고 뭐 이렇게 그 정부에서 의료보험이 되는 혜택을 받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마침 또 민생지원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좀 보태 가지고 틀니 1 개입니다. 1 개에 470,000 원이에요. 틀니가 위에 게 있고 밑에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빠지면 두 조각이거든요. 어 그래서 틀니 1 개에 470,000 원. 원래 원금은 얼마냐면 130만 원 정도 수준이랍니다. 그럼 아래 위로 하면 260만 원 드는 거죠. 틀니 한 쌍을 하게 되면. 그런데 평생에 자기 일평생에 하나 해 준다네요. 근데 이게 상하로 다 해 주는 건지 한 개만 해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아버지는 한 개만 했어요. 원래 상하로 다 해야 되는데 한 개만 일단은 저희 집에 뭐 지금 돈이 별로 없어서 민생지원금 보태 가지고 한 개만 했는데 의료보험 본인 분담금이 30% 수준이랍니다. 음. 그리고 몰랐는데 어 그 치과에서 그 뭐지? 자기 치과에서 틀니 안 했더라도 갖다 주면 수리해 준답니다. 음음. 그러니까 만약에 틀니도 이가 이게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틀니도 쓰다 보면 뭐 뼈 같은 거 물거나 이러면 부러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틀니 이 하나 가짜 이 하나 빼고 이제 이렇게 이 하나를 새로 세팅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리는 치과에서 갖다 주면 그렇게 수리를 해 준답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130만 원짜리 이 뭐 이 하나 깨졌다고 바로 또 새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 틀니 같은 거 고장이 나시고 뭐 이가 한 개 깨졌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가까운 치과에 가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한 개만 해 준다는 거. 한 번만 해 준다는 거. 여러 번 계속 해 주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해 준다는 거. 고게 좀 주의할 점이고 의료보험 혜택이 있으니까 가까운 치과를 가셔서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생 폐업백? 폐업백 이벤트? 음. 이거는 그 최근에 그 민생지원금 아마 정부에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 지역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 이렇게 뭐 조사를 해 보려고 통계치 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거고 어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보다 2025년 9월에서 10월까지 늘어난 월별 카드 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11월 15일 날에 6만 얼마 6만 5천 원인가 를 돌려받게 돼 있고 첫 달은 보니까 없고 어 두 번째 달에 6만 5천 얼마를 돌려받게 된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추석날에 추석 때 쓴 거겠죠? 추석 때 썼던 돈이 좀 많이 나왔나 보죠. 음. 추석이 좀 많이 오르긴 하죠. 그죠? 음. 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상생 폐업백이 많이 액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죠? 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 상생 폐업백 지원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는 그만큼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작년보다 물가 차이가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죠? 음. 뭐지 핸드폰 어플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어플을 깔면 거기에 이렇게 자동으로 충전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세한 건 그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 온누리 상품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 뭐 보니까 이렇게 인터넷으로 어 바로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로 이렇게 검색해서 물건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슈퍼 이렇게 가맹점에 가서 물건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잔액이
부족하면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근데 한 가지 한 가지 이걸 보면서 뭔가 이벤트를 하는데 뭐가 당첨된 복권 당첨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 디지털 온누리 페어백 이벤트 당첨자가 이렇게 200 페이지가 넘는 당첨자가 그 워드 파일이 PDF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이게 개인 정보인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 놨나요? 그 보다가 좀 특이한 좀 우리가 알 만한 이름? 우리가 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사람들 재밌는 그게 있어서 몇 개 뽑아 봤어요. 장땡영 씨 3700 이건 핸드폰 뒷자리죠. 장땡영 씨 전화번호가 3700 인가요? 어? 장땡영 씨. 예, 3700 인지 혹시 3700 이면 전화번호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땡진 씨 0201 인가요? 어, 우리가 아는 안땡진 씨 있지 않습니까? 아이브. 뒷번호 0201이면 전화번호 바꾸시기 바랍니다. 김땡아 씨, 김연아 씨, 0908이면 빨리 전화번호 바꾸시기 바랍니다. 차승원 씨, 0481이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시경 씨, 9471이면 빨리 뒷번호 전화번호 바꾸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아무튼 이런 개인정보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 그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을 PDF 파일로 올린다는 거는 이 정부 중소기업청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죠? 이런 거는 그냥 문자로 보내는 게, 그죠? 본인 말, 아니면 본인이 로그인 했을 때만 보여주는, 팝업으로 뜨든지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약이 되는 음식들. 음, 10월 24일 날 또 가톨릭 병원을 갔다 왔는데, 그게 피 검사를 하니까요. 피 검사를 하니까 많이 좋아지셨대요. 많이 좋아지셨고, 또 신장내과도 갔었는데, 뭐, 크게. 근데 원래 신장에는 약이 없나요? 신장에는 원래 처방을 안 합니까? 저 잘 몰라서 그런데. 신장 쪽에는 이렇게 딱히 먹는 약이 없나 봐요. 어, 뭐, 당뇨도 계속 같은 약을 주던데? 솔직히 뭐 별로 뭐 설명 듣지도 않는데 그거 듣는다고 2만 원씩 내야 되고, 뭐, 신장내과는 가도 뭐 별다른 조언도 없는데 또 2만 원 내야 되고, 또 3차 병원이라 병원비가 비싸요, 가톨릭 병원. 음, 그게 요즘은 여러분들 아시죠? 3차 병원으로 바로 가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 2차, 3차를 그 진료 의뢰서를 받아서 3차를 가야지. 그냥 바로 예전에는 3차로 바로 가도 됐었거든요. 지금은 3차로 바로 못 갑니다. 진료 의뢰서가 없이 가면 의료보험 그 혜택을 10%인가 밖에 못 받아요. 근데 그 제도가 윤석열 정부 때 시행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환자가 확 줄었어요. 그전에는 막 7,000명, 8,000명 대기번호가 그랬었거든요. 7,000번대 있었거든요. 지금은 1,000번도 없어요. 한 2, 300번? 어, 계산하러 가도 환자가 거의 3분의 1 토막? 환자가 확 줄었어요. 물론 뭐, 그 의사들의 진료 스타일에 따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환자 스타일이 많이 줄었어. 많이.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전 안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그래도 뭔가 증상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검색을 해보고, 이게 쉽게 좀 가격이 좀 저렴하고 싶으면 구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찾아봤는데, 찾아보고 복용을 해봤어요. 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저번에 4월 24일 날 병원 갔을 때, 그때 이후로, 어, 그때 이후로 좀 지나서 해봤나? 하여튼 복용을 꾸준히 한 몇 달 동안 해봤습니다. 그냥 한 달 잠깐 한 게 아니고.
몇 달 동안 이제 찾아 검색해 보고 꾸준히 복용을 해본 결과 상태가 양호해졌다. 음. 저도 아버지하고 비슷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같이 먹었거든요. 저도 훨씬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브로콜리 모양이 단면이 신장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네. 그죠? 원래 저런 게 그게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장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들은 우리 몸에 그 장기에 그 좋은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신장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네요, 콩팥하고. 그죠? 브로콜리는 주요 증상이 활성산소 제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얼굴에 다크서클 생기는 거 있죠. 뭐가 시커멓게 올라오는 거. 팔이나 다리나 뭐 제 아버지가 특히 그런 증상이 좀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시커멓게 그 좀 진한 색깔 멍든 것처럼 멍든 건 아닌데 이 피가 이렇게 확 쏠린 것처럼 그런 증상이 좀 있어요. 어어. 그러다가 또 뭐 시간이 지나면 또 뭐 좋아지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찾아보니까 활성산소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눈에 이렇게 다크서클 올라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고. 그게 활성산소랍니다. 그걸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게 브로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브로콜리를 먹고 나서 좋아졌어요. 음. 저희는 지금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고 있냐면 스프 있죠. 오뚜기 스프. 오뚜기 스프 이렇게 스프같이 끓여서 먹고 있고 또 초장 같은데 회추처럼 초장에 찍어서 그렇게 먹고 있고 그렇게 먹고 있는데 효과가 없지 않아요. 피부가 좀 하얗게 변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피 검사 같은 거 하면 피가 잘 나와요. 예전에는 피가 잘 안 나왔거든요. 주사기를 꽂아도 왜 이렇게 수돗물처럼 확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안 나오고 한참 땡겨야지 한참 있다가 피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피 검사할 때 이렇게 주사기를 꽂으면 약간 젊은 사람처럼 피가 잘 나와요. 어, 그런 건 있고. 그리고 또 블루베리. 블루베리 아시죠? 검색해 보면 나올 겁니다. 그 파랑색 열매죠. 이 어깨도 약간 파랑색 나고. 이 블루베리는 어디에 좋냐면 염증 제거. 그러니까 염증성 근육통. 그리고 이제 통풍 같은 거 좀 완화시키고. 그러니까 단백뇨가 나온다든지. 단백질 식단 제가 예전에 하라고 했던 단백질 식단을 하다 보면 통풍이 생기죠. 그러니까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염증을 제거하는데 블루베리가 좋다. 음. 이것도 제가 먹어봤는데 좋아요. 특히 그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제가 허리가 아픈 이유가 저도 이렇게 나름 찾아보니까 허리에 염증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통풍 비슷한 거죠. 우리 골수 있는 그 척추뼈 안쪽에 염증이 생기면 아프대요. 저랑 비슷한 증상, 디스크도 아니고 뭐 척추 기형도 아닌데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근육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그렇답니다. 음. 그래서 그 염증을 제거하는데 블루베리가 탁월한 효과가 있대요. 음. 근데 실제로 제가 먹어봤는데 효과는 있습니다. 예, 훨씬 덜 아프고 약국에서 그 허리 아플 때 먹는 진통제 먹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조금 약한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하루에 꾸준히 먹잖아요. 그러면 훨씬 덜 아파요. 다리나 근육이나 이런 게 훨씬 덜 아픕니다. 음. 블루베리 괜찮아요. 어.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약을 함부로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안 좋아서 독한 약 못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는 아주 강추합니다. 블루베리 염증 제거, 근육통 팔을 여러 번 움직여 가지고 근육통 생기는 거 있죠. 오십견 같은 거 그런데 아마 효과가 좋지 않나. 저도 이제 곧 50대이기 때문에 어깨 아프고 이런 오십견 오잖아요. 블루베리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오십견도 염증성 근육통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베리 드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산딸기, 복분자 이건 뭐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비뇨기과 질환, 시원한 소변, 부종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소변이 잘 나오니까 이제 부종이 이뇨제 역할이 있죠. 근데 산딸기하고 복분자는 이뇨제뿐만 아니라 어 일단 방광을 이렇게 좀 뭐랄까 방광의 기능이 향상된다 그러나 소변을 이렇게 보면 시원하게 그냥 주사기 그 뭐지 그 우리 세차할 때 고압 분사기처럼 시원하게 이렇게 쫙
넣고 나면 굉장히 시원해요. 뭐 복분자 좋은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니까. 지금 여기 블루베리하고 산딸기 복분자하고 섞어 놓은 믹스 제품이 있어요. 어 냉동으로 해 놓은 거. 고거를 추천해 드리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먹냐면 블루베리가 그냥 먹기가 좀 그래요. 여러분들 먹어 보시면 아는데 블루베리가 그냥 이렇게 포도처럼 먹기가 좀 그래요. 포도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냥 먹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먹냐면 예전에 더울 때는 팥빙수 위에다 먹었어요. 팥빙수 사다가 그 위에 이렇게 팥빙수하고 비벼 가지고 먹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사이다 있죠. 그냥 물 사이다, 킨 사이다나 칠성 사이다. 그런 데다가 한 두 숟가락 정도 넣고 그 200cc의 맥주컵 있죠. 맥주컵에 한 3분의 1 정도 복분자하고 블루베리를 채우고 사이다를 부으면 빨갛게 변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음. 그러면 훨씬 먹기가 좋아요. 맛있고. 사이다도 맛있고. 사이다도 꼭 그 환타나 왜 그거 있잖아요. 왜 그 PC방 같은 데 많이 파는 그 딸기 주스 같은 거 있죠. 딸기 탄산.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탄산 느낌이 나요. 그래서 먹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저는 이거를 갈아버리는 거는 비추예요. 갈아버리면 영양소가 파괴될 것 같아서 갈아버리는 건 비추고 그냥 원형 그대로를 먹는 게 낫지 않겠나. 여러분들도 한번 저희 아버지랑 비슷한 증상이 계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고, 음, 브로콜리 같은 거는 인터넷에 냉동 브로콜리 사면 쌉니다. 지금 2kg에 12,000원 정도 하고, 블루베리는 1kg, 블루베리도 2kg 믹스 제품 2kg가 한 6,000원 정도 해요. 그러면 혼자서 먹으면 한 달 내내 먹습니다. 음, 혼자 먹으면 한 달 먹어요. 음, 아무튼 가게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으니까 어차피 반찬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이다까지 사면 조금 더 하겠죠.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그죠? 음. 만약에 사이다 PT 1.5리터 킨 사이다 사시면 한 만 원 조금, 한 2, 3천 원에 사실 수 있거든요. 국전에 가면.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 하겠죠, 다 합치면. 음, 어, 하여튼 그 정도 투자를 하시면 어차피 밥 먹고 하셔야 되니까. 어, 저거 브로콜리 초장에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음, 아무튼 몸에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던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단백질도 드셔야 돼요. 저는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을 추천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오래 안 가요. 소변으로 다 나와버리니까. 음, 음. 아무튼 여러분들도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찾아보면 약이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 거 찾아보시고, 요즘 이제 검색이 좋으니까 AI도 추천을 많이 해주고 하니까 그런 거 찾아서 한번 꾸준히, 한번 먹고 말지 마시고 꾸준히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금관과 함께 출토된 금 허리띠들과 금제 모관, 관식 등 모두 20건의 황금 문화유산이 소개되는데